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분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의 복분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복분자에 대해서 종합과수 중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장해 준다. 요걸 이제 첫 번째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적과전 과수사종과 비슷하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과 플러스 과실손해 보장 방식, 요게 좀 합쳐진 그런 보장 방식을 따르고 있다. 좀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수학 전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하지만 수학이 개시되고 나서는 보통 6월 1일이라고 하죠. 6월 1일 특정 위험, 이때부터는 특정 위험만 보장해 준다. 이게 이제 태풍, 강풍, 우박 요렇게 두 재해만 보장해 준다. 이게 이제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그러니까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복분자의 특징이다. 특징이 좀 이런 게 있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 품목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다. 막 평년 결과 모지수, 뭐 고사 결과 모지수, 이렇게 말이 좀 길어요. 그런 게 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품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 보시면은 1번 보장 개시 및 보장 종기. 자, 복분자는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학 전과 수학 개시 이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 전, 이게 이제 수학이 개시되고 나서죠. 자,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의 보장 개시는 당연히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고요. 수학 전 종합위험의 보장 종기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이때까지만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렇게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제 수학이 개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태풍, 강풍, 그리고 우박, 이렇게 두 재해만을 보장해 주는 특정 위험 보장이 이듬해 6월 1일에 보장이 개시가 되고, 이 특정 위험 보장의 보장 종기는 수학 종료 시점. 근데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늦어도 6월 20일까지만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면은 이게 이제 보장 개시. 이게 이제 보장 개시니까 계약 체결일 24시겠죠. 이게 보장 종기니까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수학이 개시가 됐다라고 이제 하면은 요렇게까지만 보장해 주는 게 종합 위험이고, 요렇게까지 보장해 주는 게 특정 위험이다. 이 특정 위험은 이렇게 강풍, 태풍, 우박 이렇게 두 재해만 보장해 주는 것이 복분자의 특정 위험 보장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 이 수학이 개시되고 특정 위험이 시작되는 거는 6월 1일부터, 종합위험의 보장이 종료되는 거는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두시면은
복분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시기별 조사 종류.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 경작불능 조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수 중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장해 준다. 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 종합위험을 종합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6월 1일부터 보장 종기인 6월 20일 이전까지는 특정 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를 한다. 요렇게 세 가지. 이 경작불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작불능이라는 건 아직 수확이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하고 수확 개시가 되기 전까지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아직 수확이 개시되지 않았는데 이건 뭐 수확을 개시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비용들이 어떤 수확을 해가지고서는 뭐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경작불능이죠. 그냥 수확 개시 전에 피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수확 개시 전에 피해가 심각해서 그때까지의 피해 보상만 받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이제 지급되기로 그 심사가 결정이 나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결정이 나면은 이 경작불능의 피해가 발생한 그때부터 이 보험 계약은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이걸 뭐 얼마 남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수확을 해봤자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경작불능을 신청을 하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제 타고 그 밭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작물들이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데 종합과수에서는 유일하게 복분자만이 이 경작불능을 보장해 준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경작불능 조사 바로 나오네요. 종합과수 중 유일하게 복분자만이 경작불능을 보장한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직전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하지 못한다. 5월 30일 아무리 늦어도 5월 31일까지만 보장해 준다 이 뜻이죠. 자, 경작불능 여부를 확인. 이제 피해가 너무 심각하면은 그 손해평가사들이 해당 농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그러니까 복분자가 이렇게 뭐 가지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방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을 건데 이런 식물체가 전체 농지의 65% 이상이 고사되고 피해를 받으면 경작불능 보장 조건에 이제 충당이 되는 거죠. 65% 이상이 되면. 그런데 이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 보험금 신청을 해서 경작불능 조사를 받고 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 계약은 소멸하는데 이거를 미신청할 수가 있어요. 계약자가. 식물체 피해율은 65% 이상이어서 경작불능 보장의 대상이 되는데 계약자가 경작불능 안 받고 그냥 과실손해조사 받을래 라고 선택을 하면은 과실손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면은 경작불능 보장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과실손해조사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지폐기 여부 확인.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장을 받았는데 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서 경작불능 보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과실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종합위험 보장 방식 보험 요 보장이라고 써 주는 게 종합위험 보장 방식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가입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 이때까지의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대해서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한다. 뭐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그냥 피해를 받으면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그 수학 개시 직전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의 그 피해를 받았으면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경작불능 조사를 받았는데 65%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난 경작불능 안 받을래라고 하면은 과실손해조사로 넘어가는 거고, 또 식물체 피해율이 65%를 넘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과실손해조사로 넘어가겠죠. 자, 요 얘기를 쓴 거고,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농지는 당연히 제외를 시키겠죠. 경작불능 보장이 결정이 되면 그 경작불능의 피해 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보험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된 농지는 과실손해조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조사 시기는 당연히 수정이 완료가 돼야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최초 수확 전까지 이게 뭐 수확 직전이죠. 수확 직전까지 이때까지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고, 이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전부 보장해 준다. 알아두시면 되고, 조사 방법은 이건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자, 조사 방법은 표본 포기수를 산정.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실제 경작 및 재식 면적이 가입 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뭐 실제 경작 면적이나 재식 면적이 가입 사항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표본 포기의 산정한 표본 포기수를 바탕으로 조사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 자, 3번 표본 구간의 선정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이거 중요합니다. 2포기씩 추가, 선정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하여 총 5포기예요. 이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수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구간이나 10포기가 나왔어요. 10포기 표본 포기가. 근데 이 표본 구간은 여기에다가 5포기 곱하기 5를 해줘서 총 50포기가 표본 구간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복분자에서는. 다만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및 보장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그러니까 표본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표본으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표본 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포기를 표본 구간에서 제외하고 이웃한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거나 표본 포기를 변경한다. 자, 대체하라는 얘기죠. 표본으로 할 수 있는 포기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죠. 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조사야.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결국에는 열매가 달리는 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살아 있어야지 열매가 달리잖아요. 복분자라는 열매가, 과실이 가지에서 이제 달리는데 그 살아있는 가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가지에 수정이 잘 됐는지,
아니면 수정 불량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각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결과 모지라는 건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정 불량, 피해율을 조사한다.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자, 표본 포기 하나당 임의의 6송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결실수와 피해 결실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할 송이 수는 가감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쉽죠, 이거는. 이게 이제 수정 불량 결실수 나누기 전체 결실수. 결국엔 요 값을 알기 위해서 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위험의 그 보장 방식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이제 6번부터는 특정위험이에요.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자, 조사 대상은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가입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으로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이때는 태풍, 강풍, 자, 그리고 우박, 이렇게 두 가지 특정 재해만을 보장해준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로 하고, 조사 방법은 당연히 표본 조사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는데,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뭐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뭐 이것도 당연히 뭐 차후나 계약상에 가입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고요. 표본 포기의 선정한 표본 포기수를 바탕으로 조사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여기서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한 송이당 전체 열매수 그리고 수확 가능한 열매수를 조사를 한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서 조사할 송이 수는 가감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결실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결실수 나누기 전체 열매수, 요렇게 해가지고 결실률을 구하는데, 이 전체 결실수라는 거는 이 전체 열매수에서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게 특정위험이고, 특정위험에서 표본조사는 이 결실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종합위험에서는 요 수정 불량 결실수 나누기 전체 결실수 하는 건 이제 수정 불량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 종합위험 조사 방식에서는 요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 이 기준 일자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는 종합위험을 보장하잖아요. 근데 6월 1일부터 수확이 개시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태풍, 강풍, 자, 우박 요렇게 두 가지 특정 재해만을 보장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뭐 한 6월 5일쯤에 발생이 됐어요. 6월 5일쯤에. 근데 그때 피해 원인이 태풍, 강풍, 우박이 아니라 뭐 집중호우나 뭐 폭염, 뭐 요런 걸로 피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장되는 재해가 아니죠. 이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 일자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로 하되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준 일자에 따른 자녀 수확량 비율, 기준 일자에 따른 자녀 수확량 비율, 이제 요게 이제 구회에 묻는 문제가
요거를 쓰라는 문제가 났었나? 뭐 이거 두 개 다 쓰라는 문제가 났었나? 하여간 요 산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산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자녀 수확량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산식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다.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하는 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분자는 이게 자녀 수확량이라는 거는 이게 수확이 일단은 개시가 돼야지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 개시부터니까 6월 1일부터겠죠.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는 요렇게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 일자 요렇게 해 가지고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계산을 하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자 6월 8일부터 6월 보장 종기인 6월 20일까지의 자녀 수확량 비율은 자 사고 발생 일자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플러스 460 요 값을 나누기 2 해준 것이 경과 비율이 아니라 자녀 수확량 비율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 그 감귤이나 그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개 세 개인가 이렇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런 걸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구회처럼 또 이걸 응용해 가지고 문제풀이 보험금 지급이나 뭐 피해율 계산 요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합격하는 데 유리하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자녀 수확량 비율은 수학 개시 이후이기 때문에 특정 위험의 뭐 그 피해율이나 지급 보험금 뭐 요런 거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겠죠. 자녀 수확량 비율. 자, 읽어 보시면은 경과 비율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경과 비율과 자녀 수확량 비율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이론서를 만든 사람이 뭐랄까 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거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그냥 자녀 수확량 비율로 고쳐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경과 비율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따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고 발생 일자는 6월 중 사고 발생 일자를 의미한다. 당연히 수학이 개시가 되고 나서부터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일자는 6월 중 수학이 개시되는 6월 중 사고 발생 일자를 당연히 의미하겠죠.